안녕하세요. 최근에 골마 쉬품은 더 이상 가라앉지 않아서 여기 용기입니다. 진실은 그때 생각하면서 즐겨 듣던 채널에 이야기하는 것은 꿈에서도 상상 못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강하게 뒤통수를 맞은 후에는 너무 분해서 침착해지지 않아요. 부모님도 그러셨어요. 내게 평생 당할 일을 한판으로 해서 없애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거나 자기 계좌로 바이라도 할 것과 자는 것이 부끄럽게 보였습니다. 이런 일로 무겁게 닫아준 것 같고 처음에는 내가 이 일을 일으켰다고 아픈 것만 같아서 목구멍에서 바발리 풀술거리는 것과 잠을 못 자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강하게 채찍봉을 하고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보니까 내가 한 인간에게 배신하고 사람 우습다 차가려는지의 것 하나는 틀림없이 알고 돌아온 것 같다. 결국 냉정한 복수까지 확실히 해 돌아왔죠. 난 잠입배워서 이야기를 보냈으니까 여러분도 시원한 결말까지 함께 정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음악하는 곁에 있다가 자랐다. 부모님 둘 다 성악을 공부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야. 가정 안에는 항상 음악 소리가 뽑지 않아도 돼요. 항상 부모님이 노래 연습하는 모습을 익숙하게 볼 수 있었어요. 그땐 어른이 되면 누구나 목소리 한없이 부답 혼성으로 그렇게 노래할 줄 알았어요. 아빠의 소망은 가족 음악회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취미라도 악기 하나 만들어 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 졌어요. 피아노로 반주하면서 노래하거나 그 모습을 꿈꾸셨었던 것 같아요. 피아노를 비롯해 바이올린과 플룻을 조금씩 배우면서 저에게 맞는 것을 찾아내고 있는 시간을 가져가고 있어요. 가지고 대학 진학할 때 나는 피아노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나를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었는데 바로 부부 성악가의 딸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 그늘에 가려져서 너무나도 부담을 느꼈어요. 출중한 실력을 갖고 있는 우리 교수님과 예부모님은 나를 밀어주시겠지, 이러한 이유로 음악과 집안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 또한 우리 부모님 음악을 하지 않았어서 원망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순간 피아노 앞에 앉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웠고 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피아노가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힘든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 무대에서 사람이 음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선생님의 조언을 받아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 악기 제조사에서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교수님께서 나에게 남자친한 선생님의 아들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분은 예전부터 저에게 좋은 대해 주시던 분이었고 같은 분위기를 가졌다는 이유로 기대를 했습니다. 솔직히 나의 이상형이었던 음악가와 만나게 되어 기뻤습니다. 아버지는 예전에 대금을 연주하시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유전자를 잘 활용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까지도 그것을 아쉬워하셨죠. 아마 다들 같은 마음을 느끼는 걸로 보입니다. 저 또한 부모님의 권유로 피아노를 시작했지만 대를 이어가서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버지가 보신다면 저를 칭찬해 주실 것 같아요. 실로 소원을 이룩한 것 같아요. 하지만 피아노 때문이 아닌데 혜정 씨를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근에 말이 없어 설명하기 어려울지만 그냥 이유 없이 끌리는 사람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끌림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생겨서 기뻐요. 고백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 남자가 저와 대화 주제가 제한적이었던 걸 걱정하는 모습이 보여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싱긋이 만나고 싶다는 형식이었는데 이런 미인 앞에서 말을 하려 하니까 너무 긴장돼서 앞으로는 서로 사람으로서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에 만나면 제 진짜 이름도 알려드릴게요. 정말 이름이 있는 저의 모습에 옆에 계신 그분도 같은 마음을 느끼시는 모습이었어요. 아버지의 그늘에 있기 싫어서 그 재능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큰 죄인 것 같아서 어떻게든 제 힘으로 살아가고 싶었는데 그럴 때 과감히 이름을 밝힐 거예요. 그냥 그런 이유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도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때로는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만나면 이름을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뒷모습도 아름다우세요. 아, 여신인 줄 알았네요. 표현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늘 여자에게 사랑하는 말을 자주 해줘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대요. 변함없이 표현할 테니까 받아주시면 돼요. 나에게 부끄러울 정도로 애정 공사를 퍼붓는 느낌이었어요. 예쁘다고 자주 말하고 잘 표현하는 사람 같아요. 일반적인 사람보다 훨씬 좋았어요. 집안 분위기가 비슷해서 통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어른들은 사람을 잘 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음에 찾아뵙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지만 바빠서 어려웠어요. 그랬던 중에 배가 아픈 갑작스러움이 있었어요. 얼굴을 찡그리고 당황한 표정을 벗으며 가버리던 그는 되돌아와 이야기를 했다. 아, 우리 잘 만나고 있잖아. 전화번호를 바꾸려고 했더니 갑자기 어딜 가냐고. 속이 안 좋아서. 그는 교수님과 아직 자주 연락하고 만나지는 못해도 인사는 한 번씩 드린다며 존경하는 교수님의 권위가 음악계에서 부담스러웠다고 했다. 내가 보는 그 모습과 달라 보일 때부터 이미지에 신경을 썼다고 덧붙였다. 교수님한테 어떤 이야기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가 속사정을 이야기하려 했지만 우리 엄마와 친했던 거 알지? 어릴 적부터 이모로 불렀으니까. 그래도 가깝게 지내보니 돈에 대한 욕심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를 좋게 만들어주려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실제로는 교수님이 내 선물을 거절하셨고 핸드백을 사달라는 사람을 싫어하셨다. 편지만 받으셨지 그래서 이런 부탁을 했다. 언니에게 그냥 헤어진다고 얼마나 최선이 될까 고민이 되었어. 그러고 사후처리 느낌인데 다르잖아. 가에 오면 있을 때마다 덤마가 나한테 불편해하면 뭔 좋은 일이라도 해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부담을 지을 거라 언급했다. 저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어느께까지 함부로 밍크 코트를 사달라고 부탁해. 아, 정말 믿을 수 없어. 교수님이 그럴 리가 없는데 나도 만약 당신처럼 교수님이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 제 어머니가 그 사람을 만나보라고 추천했는데 속이 얼마나 아프겠어? 그런 상황을 겪어봐서 정말 미처 몰랐네. 그래서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겠어? 우리의 결혼이 더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이야기는 지금까지만 하자. 거짓말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지만 어머니가 손해보면 안 되니까.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렇게 4년 동안 좋은 모습만 보이던 교수님에게 이런 면이 있었다니 만남의 걸림돌이 될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말을 들어보기로 했어. 교수님이 헤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저한테 문자를 남겨두었어.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속상하네. 교수님은 내가 존중하는 분의 아들이었는데 확실히 너와 어울리는 성이라 생각했어. 항상 좋은 사람을 보면 딸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내게 연락할 거야. 지내고 있으려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교수님한테 연락하기가 힘들어졌어. 그러니 아침이 밝으면 한 통의 문자라도 감사하게 생각할게. 답변 감사합니다. 아래는 한국어로 번역한 내용입니다. 짧은 인사만 주고받는 것이 참으로 무거운 마음이었어요. 교수님은 정말 어떤 분인지 궁금해졌어요. 교수님도 바쁘다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굳이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들었던 후회가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의 부탁이 있어서 이 정도의 선을 지켜야 했죠. 그래도 저를 아끼고 잘 대해주는 그 사람 덕분에 일과 사랑을 모두 즐길 수 있었어요. 우리 사이엔 조금씩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어요. 우리 형석이 상황이 있나라며 물었습니다. 어찌 된 일인가 했더니 아들의 결혼 준비 때문이었습니다. 결혼이 다가오니 약간 어색했지만 시어머니는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죠. 결혼 준비가 힘들다며 도와주었는데 어머님이 말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니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어요. 비록 깎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도 그래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들려주기로 했죠.
30 중반에 회사에 입사하며 돈을 모아야겠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 모르게 조용히 그러는 것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먹칠하면 안 돼요. 입 다물고 살아야죠. 집안채는 창피하게 비워뒀는데도 존경받을 만한 명예만 남겨두고 갔어요. 겉으론 멋져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사람도 있어요. 다 그런 줄 몰랐을 거예요. 아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님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이신지. 나 좀 봐요. 괜히 너뿐만 아니라 걱정시킨 내가 너의 결혼은 걱정하지 말라고요. 아무 문제 없게 어떻게든 마련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다고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고요. 사실 너하고 만난 첫날부터 나한테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될 사람을 만났다고 그 마음대로 해오지 않았나요? 돈 때문에 미루고 밀어내서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저한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부모님과 상의해 볼게요. 그래요. 준비됐나요? 내가 우리에게 민망하지 않게 잘 전달해주면 믿을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말한 건 비밀이니까 끝까지 모른 척 해줘야 돼요. 개입해서 말하기 전까지는 알겠죠? 그래, 전화 끊으려는데 어머님 번뜩이는 생각이 있었는지 갑자기 부르시고 교수님과의 일을 물어봤어요. 너 그 교수랑 연락 안 하잖아요. 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니 곤란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래요. 이젠 어머니 마음 안 아픈 일도 없도록 하겠어요. 그래, 가끔은 그런 사람을 끊어내는 게 필요해요. 나중에는 너를 위해서도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야 하니까. 그리고 그날 어머니로부터 결혼 준비에 빠듯한 그 사람의 상황을 듣고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같이 준비할 수 있는 문제를 홀로 짊어지는 것이 안쓰러웠거든요. 계속해서 만나면서 2년 넘게 사랑했음에도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면 불편한 표정을 짓는 그 모습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유를 알게 되니까 어느 정도 마음이 풀렸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의심하면 힘든 문제가 될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님께 그 사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 준비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어요. 다행히도 시댁이 여유로운 상황이어서 부모님도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피곤한 일이 생겨버렸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의 대학 시절부터 절로 따돌린 동기가 이직해서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대학 시절부터 지치게 나를 괴롭히던 질투심이 이곳까지 이어진 것 같아요. 그 얼굴을 보자마자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콩 심은데 콩이 난다는 말이 맞는 것 같네요.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그저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일 뿐이고 대학 시절의 감정 싸움은 지나간 일이니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상황은 난설까 분명히 얼마나 벌어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왜 저렇게 밀어주면서도 능력이 부족해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지 못하고 여기에 남아있지? 아, 맞다. 너는 피아노 앞에 서면 떨리던 걸로 기억해. 그때 너는 정말 쫄쫄 굴고 떨면서 맞을 것 같은 게 같았지? 아직도 그 얘기를 하면 우린 웃어. 그래, 웃으면서 재미있게 지내줘.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어차피 다 지난 일이니까. 그때도 그랬을 텐데 너하고 얽히고 싶지 않아. 우리는 서로 깔끔하게 사귀지 말자. 너한테 회사 동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구나.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아, 그리고 그런데 떠오르기 시작했어? 난 질투심으로 너를 따라가는 사람이 없었지. 남자가 잘 되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데 다녀서 바쁘게 살았어. 너는 한 번도 친구를 데려다 본 적이 없었어. 이 일이 끝나면 너에게 크게 상처를 주고 싶었어. 우리가 소속된 장소에서 월급을 받고 정상적으로 지내자. 너하고 나 서로 괴롭게 하지 말자. 하지만 어떻게 됐든 그때만 있으면서 어느새 동료들과 저녁마다 어울리고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다니더군. 사람들이 점점 날 피하는 것 같아. 겨우 벗어났던 성악가 부부의 딸인 내가 다시 능란한 성정치식에 가둬진 느낌이었어. 대학 때 뭔가 그들이 나에게 조르기까지 해버렸어.
제가 모두가 부러워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실력이 따라주지 않아 회사에서 바보로 여겨졌습니다. 매일 사직서를 쓰고 싶었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결혼 준비 때문에 더욱 지친 적도 있었지만 아마 하늘이 저를 살려주려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은근히 지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태도가 조금 무례했다면 죄송합니다. 실수를 인정합니다. 여러분이 언급한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따르게 그래도 미안해 이런 건 같이 해야 맞는 건데 내가 얼른 마무리하고 뒤에 신혼집 잠금 치르고 그럴 때 맡아서 할게 아이고 그것도 저한테 다 맡기셔도 됩니다. 정말 적성에 딱 맞아. 그나저나 자기 살도 많이 빠진 것 같다. 난 요즘 자기랑 부부 될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서 하늘을 막 나는 기분인데 나만 너무 철없이 구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 아니야 그렇지 괜히 내 눈치 보고 그럴 거 없어. 내 상황이 미안하지 결혼 준비할 때라 평소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미처 알지 못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제 귀를 사로잡은 단어가 그 사람 입에서 무의식 중에 튀어나왔죠. 나한테 다 의지하면 좋겠어. 난 당신한테 그런 남자 되고 싶거든. 애초 소리 들으면서 살고 싶은 게 내 꿈이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도 옛날에 공장에서 별명이 아빠님이 무슨 공장 어허 내가 이걸 자기한테 내가 말을 안 했나 몰랐구나.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힘들 때 잠깐 공장에 다녔었어. 뭐 아직도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긴 하지. 원래 그 시절에도 예술가들은 배고프게 살았잖아. 나중에 아버지가 관현 학당 들어가서 죽음 나아진 거지. 고생 많이 하다니까. 아니 내가 전에 교수님께 론 아버님 젊은 시절부터 대금 연주자로 유명한 분이라서 무대 많이 선 걸로 아는데 유학도 다녀오셨고 그런데 공장에서 일했었다고. 언제 가슴 아픈 일이다. 떠올리기도 싫은 일이야 정말. 그런데 제 질문에 어색하게 다른 이야기로 흐리면서 넘어가더라고요. 솔직히 이분은 아버지의 재력과 명성을 모두 이어받은 집안이었고 분야가 달라도 부모님께서 자신이 전공한 것을 묻자마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겨우 벗어났던 성악과 부부의 딸인 내가 다시 능란한 성정치식에 가둬진 느낌이었어. 대학 때 뭔가 그들이 나에게 조르기까지 해버렸어. 제가 모두가 부러워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실력이 따라주지 않아 회사에서 바보로 여겨졌습니다. 매일 사직서를 쓰고 싶었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결혼 준비 때문에 더욱 지친 적도 있었지만 아마 하늘이 저를 살려주려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은근히 지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태도가 조금 무례했다면 죄송합니다. 실수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공장에서 일했던 시기가 있다는 것에는 믿을 수가 없었죠. 여전히 가정사는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공연에 예매를 해서 갔을 때 그분의 연주는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겠죠. 자신이 악기를 배우더라도 부모님께서 그 정도로 명성이 있는 분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오늘 당신도 아버지를 생각해보겠다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무겁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극장 공기부터 옛날 생각이 나서 언제나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많이 왔던 곳이었어요. 그러나 대금을 연주하던 젊은 여성은 너무나 어렸고 아빠라고 하는 것이 이상했어요. 그분이 아버지가 아니었죠.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나서 한 번씩 의심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면서 사건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시댁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께서 집과 결혼 자금을 많이 돕는다는 것을 보며 이 사람이 너무나 기회를 살리는 것을 보게 되었죠. 돈 문제로 고민해 보이는 것을 보며 하루 그분이 본인이 뭔가 더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부모님과 제 건강검진을 큰 병원에서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기 병원 좋아 보이지? 사진 봐봐. 장모님도 좋아하실까? 갑자기 병원은 왜 결혼한 친구들이 그러는데? 장님께 제일 점수 많이 땄던 선물이 건강검진 에드거래. 이게 또 사위가 해줬다고 하면 어깨도 좀 올라가고 기분도 더 좋고 그런가 봐. 여기가 다른 곳보다 시설도 좋고 한 병원 안에 진료 과목도 많은 편이라서 대보다 비싸기는 한데 내가 이런데 돈 아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당신 것까지 같이 하려고 하는데 어때?
결혼 준비도 정신 없었을 텐데 이런 것까지 알아봤어. 내가 예비사회인데 뭐 하나 해드린 게 없는 것 같아서 고마워. 이런 생각하는 줄 몰랐네. 난 당신이 너무 눈치 보는 것 같아서 마음에 걸렸거든. 근데 우리 부모님 진짜 좋아하실 것 같은데. 나도 못한 생각을 딸보다 사위가 낫단 소리 하시겠어요? 기회라고 생각했죠.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 말대로 다른 병원에 비해 금액이 좀 세더라고요. 그래도 부모님이 가는 곳이니까 좋은 데로 보내주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았어요. 미리 점수를 따놓고 싶어하는 눈치였어요. 저도 겸사겸사히 기회에 부모님 건강 상태도 볼 겸 엄마와 같은 날에 받기로 했어요. 수업이 잡혀있던 아빠만 다음 날 받게 되었죠. 그이는 아침 일찍 와서 물밖에 못 마셔서 힘도 하나 없는 우리를 친절하게 안내해 주더라고요. 장모님 기운 하나도 없으시죠? 근데 긴장하신 것 같은데? 한숨 자고 나면 금방 끝나나 봐요. 그래도 여기 병원이 시설도 좋고 커서 다들 잘 본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검사 잘 끝내시고 내일 맛있는 소고기집에서 함께 식사하죠. 알았어요. 같이 가요. 아니야. 정말 감사해요. 사위가 건강 걱정해줘서 이 좋은 병원에서 검진 받을 수 있게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일 좋은 곳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사위가 오늘 출근을 안 한다고 약간 늦을 거라고 미리 말해줬어요. 그래도 얼굴 볼 겸 가야겠죠? 그럼 어머니 전 이만 가요? 검사 잘 받고 끝나면 연락할게요. 알겠어요. 출근 잘하세요. 사람이 모해신 것처럼 부모님을 잘 모시는 그 사람, 의심하던 마음이 금세 사라졌어요. 출근을 미루고 와서 얼굴을 봐주러 왔는데 엄마도 급히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셨어요. 엄마와 함께 검사를 받았고 대기가 예상보다 짧아서 빨리 끝났어요. 시경까지 끝내고 나와서 엄마를 기다렸어요. 외부 시설이 좋아서 좀 둘러보고 있었는데 1층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와서 가까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천천히 걸어봐. 괜찮아요, 어머니. 저 그냥 감기인데 괜찮아. 아니, 큰 병원에서 제대로 봐야지. 누구랑 오신 건데 예비 시어머니의 익숙한 목소리는 착각할 수 없었어요. 연애 동안 자주 듣던 목소리라서요. 다른 사람하고 헷갈릴 리가 없었거든요. 저는 안절부절하고 서 있다가 아까 예비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7층으로 가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랑 온 건지 몰라도 어머니가 누굴 도와주고 있는 상황 같은데 인사라도 드려야겠다 싶었죠. 저는 궁금증에 그쪽으로 올라가 보기로 했어요. 올라가 보니 7층은 산부인과 진료를 하는 곳이었어요. 대기자들은 산모들과 보호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앉아 있어서 저도 구석자리 하나에 잠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잠시 뒤 익숙한 목소리 하나에 저도 모르게 몸이 굳고 말았어요. 자기야, 혼자 옷 입을 수 있겠어? 천천히 나와. 천천히, 바로 앞에 있을게. 우문득 이 상황이 기회라면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환자복을 입고 있어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에 둘의 대화를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좀 더 가까이 자리를 옮겼더니 둘의 대화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맞대 느라 임신하다니. 아, 예, 엄마야. 나 지금 눈물 날 것 같아요. 좋아, 8호. 이만한 게 보여? 아이고, 내 아들. 고생했다. 고생했어. 3년 동안. 너도 고생 많았지. 저는 반쯤 너희 나가더니 잠시 뒤엔 모든 회로가 정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감격스러워하는 그 말도 너무 큰 충격이었지만 3년 동안 고생이 많았단 한마디로 이들의 관계가 모두 설명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날에서 쌓이고 쌓였던 의심스러운 일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상구 문을 열고 들어가서 곧장 교수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전화 한 통만 받아 달라고요. 내가 서서히 발을 동동 굴렀던 내면 속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의심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교수님뿐이었기에 망설이며 그를 찾았습니다. 교수님께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쏟아내고 나서
교수님께서 그 사람을 볼 기회가 있다면 물어보셨습니다. 너 괜찮니? 왜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니? 무슨 진실이 있니? 일단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모두를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나와 낯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소개해준 사람은 키가 크고 안경을 쓰는 사람인데 교수님은 예전에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 혹시 이분을 사칭할 만한 정도로 잘 알아야 할 사람이 있을까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사진을 보내서 아는 얼굴인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누가 사칭을 한 거야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다 만나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얼굴부터 확인해 주세요. 교수님은 이 사람을 알아야 사기를 판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소개한 사람까지 아는데 멀리 있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순간 깊은 쉴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의문들이 시원하게 해결되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찝찝한 기억들이 하나씩 해결되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을 한 운전기사면 그 집 상황을 잘 이해하겠지요. 특히 동창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겠죠. 그리고 저는 그에게 그런 조언을 받았습니다. 잘 생각하라.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 생각하는 지형에서 해답을 찾아가면 이 문제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그 사람의 얼굴을 때리고 싶었지만 그런 행동은 단순한 문제로 끝났을 것이라 생각되어 진정 배신과 속임수가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지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사를 마치자마자 그 집에 가서 교수님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믿어주지 않았겠죠. 하지만 교수님이 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상황을 설명하자 그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일어난 일들을 솔직하게 말하니 괘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어이없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미친놈은 내 핸드폰까지 만지는 걸 보았어요. 이렇게 사기를 써서 우리 아빠마저 속은 놈이어요. 이 집을 보니까 어머니가 변호사였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돈 문제는 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겠죠? 그 놈은 꼭 혼이 날 만해야겠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것 같아 교수님. 그것은 내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고 다니면서 토끼구멍이 생겼어요.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잃었고 가치 있는 관계조차 파괴했어요. 배신이 놀랍네요. 우리는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고 함께 속도를 내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어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그 집을 다시 찾아가 도우미로 등장했고 그들이 속지 않도록 약을 쓰기로 했어요. 마침내 진실이 드러나고 우리는 승리를 거두었어요. 첫째 이야기를 하면서 고마운 친구나라 대답은 우리가 손에 덜어 체카도 계속 죽여라 했어요. 잘못했어. 나 죽어. 나는 그것을 잘못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 명예도 없는 돈이 하나도 없어 예술가는 인텍스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격 척도 없는 사람에게는 저런 것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회로에 아무것도 할지를 가져와요. 그 사람은 단지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아니 갑자기 그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앉았다고 하더라고요. 곧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이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그리고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현재 모든 것을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경험한 모든 비용을 상환할 것이니 제발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는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어요. 이미 3주가 지났어요. 그날 병원에서 모든 것을 목격했어요. 그날 그 사람이 가짜로 사위 역할을 하고 있던 그날을 잊었죠. 그날 7층에서 널 보면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배신을 해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좀 더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고 그 사람은 친구의 돈을 훔치는 죄를 범했다. 신용도가 나빠서 취직하기도 어렵고 돈을 벌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 문자를 받은 순간 정신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모두가 잘 사는 집에 아이치고 돈을 더 벌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하려고 했어요. 모든 것을 속이고 돈을 무분별하게 쓰다가 이제는 미안해하는 마음이 들어서 무언가를 해야 했죠. 용서를 받고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그 인간은 나를 속이고 이번에는 다른 친구를 속여 돈을 훔치는 등 계산이 틀린 건데 말이죠. 그 인생을 망쳐먹을 거라는 충고를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나한테 한번 용서를 구해볼게요. 하지만 너 같은 질긴 기생충과 어울려 다시 일어설 수는 없어요. 내 삶을 망쳐먹을 텐데 말이에요. 내용. 끝까지 드러난 그날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내 아내도 내 어머니도 곧 태어날 애한테도 확실하게 알려주기로 정했거든요. 내가 태어나자마자 옥살이 하고 나온 부끄러운 아빠 되는 것만큼 큰 벌이도 있겠니? 그게 내가 너한테 내리는 벌이야. 여에 참아온 이유기도 하고. 야, 저기 경찰차 오니까 좋게 타고 가라. 여기까지 와서 빈다고 달라질 일이 있을 것 같냐? 그리고 너한테 받을 게 난 아무것도 없다. 그거 모르지? 너 운전도 더럽게 못하는 거 제대로 하는 게 뭐 하나가 없어. 구제불능 인생아, 난 너를 칭한 것밖에 없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라고. 그래 저기요, 당신은 4층에서 돈까지 뜯어낸 파렴치 아이예요. 그게 큰 잘못이 아니면 뭐가 큰 잘못이야. 처음으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본데 늦었어. 그리고 경찰차에 그 인간을 쓰레기 씻듯 실어보낸 뒤 법정 공방을 거쳐 형을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법정에서 선처해달라면서 그 인간이 불행자기 상황을 만들어내는 통에 잠시 일이 복잡해지는 듯 했지만 우리가 당한 상황도 무시할 수 없었죠. 전 솔직히 그놈이 옥에서 죽을 때까지 썩는다고 해도 제가 당한 게 안 풀릴 것 같은 심정이었어요. 저에게 사칭을 해가면서 사기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들과 결혼 준비를 빌미로 돈을 뜯어가서 자기 와이프랑 가족들에게 다 쓰고 사람 마음을 농간질했는데 분이 풀리나요? 그리고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생각해보면 이 일은 저에게도 너무 큰 자책감이 들었거든요. 내 미련한 선택과 그런 인간의 믿음, 나 그리고 존경하던 교수님까지 의심하던 것, 그 모든 게 뒤섞여 한동안 너무너무 한국어로 번역. 내가 들은 대로 그날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줄 거야. 그리고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하려고 했어요. 모든 것을 속이고 돈을 무분별하게 쓰다가 이제는 미안해하는 마음이 들어서 무언가를 해야 했죠. 용서를 받고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그 인간은 나를 속이고 이번에는 다른 친구를 속여 돈을 훔치는 등 계산이 틀린 건데 말이죠. 그 인생을 망쳐먹을 거라는 충고를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나한테 한번 용서를 구해볼게요. 하지만 너 같은 질긴 기생충과 어울려 다시 일어설 수는 없어요. 내 삶을 망쳐먹을 텐데 말이에요. 너의 아내도 어머니도 그리고 곧 태어날 내 아이에게도 확실하게 알려주기로 했어. 태어나자마자 슬픔에 잠기는 아빠가 되면서 받을 벌이 그만큼 크겠지. 그게 내게 내릴 벌이야. 내가 참아온 이유도 있고. 아, 경찰차가 오네. 좋은 자세로 탈 수 있도록 하자. 여기까지 와서 바뀔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리고 받을 게 있다고 말했지?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건 너도 알아. 넌 운전을 하기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하는데 하나도 없는 구제불능한 삶을 살아. 난 너를 욕할 뿐인데 그게 어떤 큰 잘못인지. 저기, 당신은 4층에서 돈을 훔치는 악당 아이예요. 그게 큰 잘못이 아니라면 뭐가 큰 잘못인가요? 처음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해? 이미 늦었어. 그 인간을 경찰차에 실어보낸 뒤 법정 공방을 거쳐 형을 받게 할 수 있었어. 갑자기 선처해달라고 말했지만 상황을 간신히 만든 거야. 우리가 겪은 일도 무시할 수 없었어. 그놈이 죽을 때까지 썩어도 내가 겪은 일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 사기를 쓰면서 결혼을 꾀하고 돈을 훔쳐서 가족들에게 다 썼고 사람들을 속여왔지? 화가 난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일 때문에 너무나도 자책감에 빠졌었어. 내 미련한 선택과 그 인간을 믿는 것, 그리고 존경하는 교수님조차 의심했던 게 모두 얽혀서 나를 힘들게 했어요. 나는 무척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수면제와 안정제를 복용할 정도로 쇠약해진 상태였다.
그러던 중 일어서게 해준 사람이 나타났다. 그 사람은 바로 나의 진정한 사랑이자 아들이었다. 그는 지제 일어나. 너를 굶긴다며 나에게 말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지내다 보니 곧 모든 것을 포기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그의 존재가 나에게는 삶을 깨우치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나는 남의 말에 속아 이상한 삶을 살았다. 어쩌면 그것이 내 삶을 더럽힌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다 보면 별것 아닌 것이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을까?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을까? 결국 그의 말대로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의 손을 잡고 나왔다. 함께 여행을 하며 캠핑도 하고 좋은 공기도 마시며 맛있는 음식도 먹었다. 그러면서 내가 그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린 너무 자유롭게 단번에 신발을 신고 나와서 어디론가 향하는 즉흥적인 여행을 즐기기 시작했다. 신나는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마음을 정화시키다 보니 마침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것이 무척 대담한 일이었지만 나는 진정 행복해졌다. 우린 함께 많은 데이트를 즐기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서로에게 전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없을 만큼 편안하고 행복하다. 곧 결혼할 예정이다. 제가 준비하려고 하는데 교수님의 은혜를 정말 크게 받아서 제대로 갚을 생각입니다. 사실을 쓰기 전에 어리석은 모습이 많이 드러날 것 같아서 망설이고 있었지만 이제는 마음이 편하네요. 비난보다는 격려로 제 자신을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저의 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